제겐 3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죠.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학원도 다니지 않아서 집에서 엄마랑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오빠였죠. 그 시간은 오빠가 한창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을 때라 엄마는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학교 앞으로 빨리 와달라고. 자기 좀 데리러 와달라고요. 엄마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게도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오빠의 다급한 전화에 엄마는 차키를 들고 뛰어나가셨습니다. 저도 오빠가 걱정돼 엄마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오빠 학교까지 갔는데 정문에 오빠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오빠는 차가 멈추자마자 헐레벌떡 제 옆에 탔어요. 그런데 오빠의 행색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복은 남색 재킷에 회색 바지였는데 오른쪽 몸통만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문 앞에서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차에 탄 오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일단 집에 빨리 가자고, 집 가서 얘기해주겠다고 하길래 저와 엄마는 의문을 뒤로하고 별다른 얘기 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빠의 교복은 비가 아니라 피로 젖어 있었어요. 곧이어 오빠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오빠는 평소처럼 석식을 먹고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시작했는데 원래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반 친구가 그날따라 집에 가지 않고 교실 뒤쪽에 계속 서 있더랍니다. 그때 오빠의 자리는 창가 맨 뒷자리 왼쪽이었고 오빠의 오른쪽에는 반장이 앉아 있었대요. 그 친구가 서성이던 자리는 오빠의 바로 뒤쪽이었죠.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있다가 결국 감독 선생님의 눈에 띄었대요. 선생님이 얼른 집에 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그 친구는 놓고 간 게 있다며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무언가 찾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켜보시다가 얼른 가라고 한마디 하신 후 가셨고 그 친구는 선생님이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래요. 그 친구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큰 식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오빠가 놀랄 틈도 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반장에게 다가가더니 식칼로 반장의 등을 마구 찔러대기 시작했대요. 그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오빠는 크게 충격을 받아서 말릴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대요. 교실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놀라서 잠시 굳어있다가 책 같은 걸 집어 던져가며 그 친구를 말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장의 등을 3번 정도 연달아 찌르다가 그 친구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당황해서 칼을 집어 던지고 교실 뒷문으로 뛰쳐나가더래요.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따라 나갔지만 놓쳤고 몇 시간 뒤에 그 친구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입시 스트레스였대요. 그 친구는 원래 할머니와 살다가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자취했는데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등을 찔렀던 반장에게 원한이 있던 건 아니었대요. 따로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칼을 들고 학교에 온 건데 자기 앞에 앉아있길래 찌른 거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 사람이 조금만 왼쪽에 서 있었다면 반장이 아니라 저희 오빠가 찔렸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다행히 칼에 찔렸던 반장은 칼이 등을 관통하지 않고 등뼈를 찔러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대요. 하지만 몇 달간 입원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도 당시에는 미성년자여서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일반 교도소로 옮겨 수감 생활을 했다더군요.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원래 범행 동기는 입시 스트레스인데 학교에서는 그부간 불화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